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엇갈리는 전망, 동결과 인상으로 나타내봤습니다. 오늘 밤부터 개최되는 9월 FOMC 회의에 증시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시장은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것만 보고 금리를 올리기에는 다른 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9월 FOMC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예상대로 동결한다면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9월 FOMC 프리뷰에 대한 이야기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연준 의장의 입, 그리고 FOMC 회의에 또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1년 넘게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좀 연준 의장이 입에 좀 의존하는 상황들, 저도 좀 많이 좀 투자자로서 힘들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전문가분 대부분들이 9월 FOMC는 뭐 동결을 예상합니다. 금리 인상을. 근데 11월에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더 올린다는데 과연 어떻게 이번에 점도표를 또 찍혀서 나올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과 함께 이 이야기, 금리에 대한 이야기,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결론부터 좀 여쭤볼게요. 확실히 좀 9월 FOMC는 좀 동결이 예상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저희도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월 FOMC부터 연준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게 통화 정책의 시차,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이게 뭐 다음 날부터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뭐 1년, 어떤 거는 2년 이렇게 걸쳐가지고 금리 인상이 이제 시차를 두고서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연준도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차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고 있고 이와 함께 또 연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기준금리 끝 어딘가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는 일단은 앞으로 목표점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목표점 끝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목표점은 정확히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저희는 연속 금리 인상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7월 달에 금리를 한번 인상을 했으니까는 9월은 쉬고 추가로 인상을 하더라도 11월이든가 그 이후에 인상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시장도 뭐 이와 함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증권 관련된 리서치 센터 쪽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좀 많긴 하네요. 네. 11월에도 올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경기 쪽이 둔화될 수 있는 조금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8월 달로 좀 되돌아가 보면은 미국의 경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놨는데 미국의 경기는 왜 이렇게 좋지? 고용도 너무 좋고요. 고용이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용은 꺾이지 않고 물가도 둔화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더디고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랬었던 상황인 건데 지금 미국의 경기 눈높이가 이미 높아진 거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눈높이가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여기가 유지가 되느냐 혹은 낮아지느냐 이게 중요한데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일단은 이제 9월부터
이제 학자금 대출 상한이 재개가 됩니다. 그렇다면서요. 사실 이제 예. 미국 같은 경우가 팬데믹 이후에 학자금 대출 상한을 유예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빚이 있으니 네네. 여기 빚 갚지 마. 그리고 대신에 나가서 경제 활동하고 소비해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이게 이제 9월 본격적인 거는 10월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가계들이 이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유예가 되고 나서 무슨 행동들을 벌였냐라고 보면은 신규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출을 갚은 게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네, 또 신규 대출은 대출을- 그대로 있고 자동차를 산다거나 네네네. 신규로 집을 산다거나 하면서 대출을 더 늘렸던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가 되면은 이제 기존에 갚던 빚들은 계속 갚아야 되고 이제 새롭게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의 시차 결국에는 작년부터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통화 정책이 이제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준은 추가 인상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불안 요소는 조금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은 되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는 어차피 뭐 동결이라고 거의 뭐 대부분 뭐 99% 동결이다 예, 예. 뭐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동결이라고 치고 사실 그러면 이번 FOMC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 이거 점 찍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이 점을 찍는데 그 점도표가 사실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점도표가 좀 높여서 나올 거야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으로 나올까요? 네, 일단은 이 점도표는 연준이 매 회의마다 발표하는 게 아니라 네.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 말마다 1년에 4차례 발표를 하는데요. 그렇죠. 이 점도표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해서 연준 내부에서 이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이 17분이 계십니다. 17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준금리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점, 그러니까는 17분이 계시니까는 9번째 점을 저희가 중간값이라고 해서 그렇죠. 요게 중간값이 연준이 생각하는 연말, 그러니까 올해 말 기준금리가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6월 달에 이제 조금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게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 인상할 건 알았는데 연준이 2번 더 인상을 시작했어요. 그럼 네. 7월 달에 인상을 했으니까는 이제 한 번 더 남은 거죠. 근데 시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점은 유지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인상을 한다라고 시사를 하겠죠. 왜 그러냐 보면은 연준이 추가 인상을 한다라고 이 점도표가 유지된다라고 해서 연준이 추가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인 거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인하까지는 멀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간 겁을 주는 거군요. 그죠. 통화 정책이라는 게 이제 시장 금리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올해 말 점도표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딱 찍히게 되면은 네. 시장은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하라겠죠. 그렇죠. 지금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인하네. 그럼 시장 금리는 먼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긴축의 효과가 굉장히 조금 떨어지는 거죠. 기준금리는 5.5인데 실제로 기준금리에 주는 시장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그 영향 자체는 5.5보다 더 낮은 수준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가 같은 경우가 잘 안 잡힐 수 있는 이런 리스크에 다시 봉착을 하다 보니까는 연준 위원들도 추가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함으로써 네. 우리 금리나까지는 멀었다. 그러니까는 금리나 생각하지 마라고 시장이 약간 겁을 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한국은행도 이런 스탠스는 동일합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 금통위원들이 6분이 계십니다. 6분이 계시고 기자회견마다 이제 하는 금통위원분들이 생각하시는 최종 기준금리, 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3개월의 최종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데 하는 총재님이 3.75예요. 한 번 더 인상이 남았다는 거죠. 네네. 근데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한국은행의 동결할 인상을 것이다.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존재하니 이런 불확실성들이 확대가 되면은 그렇죠. 인상을 할 거야.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는 동결할 건데 인하까지는 멀었어. 그러니까 시장 인하 생각하지 마라고 약간 시장의 인하 기대감을 꺾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도표라는 거를 그러면 그냥 단적으로 너무 믿는 것이 아니라 네네. 약간 좀 어느 정도 거기서 겁을 주기 위한 약간 좀 이렇게 긴장해라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해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올해 점도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 뭐 올해 추가 인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인하를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올해 인하할까요? 올해는 사실은 힘들지 하기가 않을까요? 어렵죠. 예, 근데 예. 이제 보시면은 점도표가 보통 2023년 올해 이제 6월달 기준으로 2023년, 2024년, 2025년 3개월 3년치가 나오고요. 뒤에 이제- 점도표가 네,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 네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6월달 보시면은 3년, 2024년, 2025년 금리 전망이 나오고 점점 내려가긴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9월 달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지금 2026년 점은 아직 없잖아요. 네네. 근데 9월 달부터는 2026년 점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기준금리 인하 그러네요. 속도에 네네.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6월 달 기준으로는 내년에 100bp 정도 인하를 하고 네. 그리고 1%포인트 인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인하를 하는 거고 2025년에는 5번, 그러니까 125bp 인하 전망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네요. 이 속도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더 빨라지는지 그리고 과연 2026년에 기준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됐을지에 네네. 따라서 이제 조금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 프라이싱이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아니 이 보시면 속도는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느린 속도 아닙니까? 사실 연준의 의도대로 사실은 굉장히 조금 느린 속도일 수 있는데요. 너무 느린데요? 그만큼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하고 말을 해보면은 진짜 중앙은행이 가장 걱정을 하고 겁내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물가. 예. 근데 물가가 왜 겁내하냐라고 보면은 원재료가 올랐다고 이게 제품 가격이 바로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다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제품은 뭐 한 달 뒤에, 어떤 제품은 1년 뒤에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둔화되는 속도도 굉장히 더디고 그런 와중에 지금 경기는 원래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이때쯤, 그러니까 이맘때쯤이면은 경기가 침체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죠. 침체는 전혀 안 온 것 네, 같아요. 침체는 오지 않았고 예. 오히려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침체를 피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조금 좋은 신호일 수 있는데 네네. 이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물가가 2% 달성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 내부에서도 굉장히 조금 더딘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이시면 2025년 맨 위에 점 보시면은 여기죠. 네, 5% 넘게 찍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네요. 저쪽은 6%도 있어요. 6.25 예.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 보시면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점도표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망이 조금 어느 정도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네. 2024년, 2025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많이 점들의 벌어졌어요. 분포도가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위로 될 것 같아요. 길게 이어진 거 보면 많이 좀 의견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이 연준의 그 금리 전망대로 사실은 연준이 실제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뭐 금리가 움직인다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연준의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의 경로, 금리 인하 속도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는 요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뭐 99%가 이제 금리는 동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미래의 금리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이맘때 막 공포스러웠거든요. 이게 저 어떻게 해야 되니? 5를 넘게 금리를 찍는다고 막 그때 그래서 막 네네. 연말에 막 지금 10월달, 11월달 막 진짜 막 공포에 그죠? 많이 쩔었던 힘들었죠. 예, 약간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는 1년 지나고 나서 좀 이제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이제는 좀 끝이 보이는구나. 네, 마무리가 맞습니다. 좀 되겠구나라고 온 시점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연준에서 좀 이야기해주는 메시지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네.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싶으면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까? 뭘 좀 체크해볼까요? 아무래도 8월 잭슨홀에서 파월이 연준의 의장이 언급했듯이 경기는 견고하다. 그리고 파월이 이제 대답을 했지만은 사실 이제 3월달 SVB 은행이 파산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6월달에도 뭐 조금 이 은행 파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름을 지나면서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붙은 상황인 거고 네네. 파월 연준 의장도 잭슨홀에서 본인들의 그러니까 연준의 생각보다 경기가 굉장히 강하다. 라고 언급을 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제 상향적이 불가피하다. 올해 이제 4분기 이 성장률,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점도표와 함께 이제 성장률, 뭐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전망치를 내는데요. 6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연준이 생각한 올해 4분기 전망치가 1%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뭐 2%까지는 좀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4분기 시장의 전망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식 시장이나 이 투자 시장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조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연준이 이제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불확실성이 많이 거치긴 했지만은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꺾인 상황이거든요. 연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연내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인 건데 네. 지금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거의 이제 사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시점도 원래는 뭐 내년 1분기였다가 내년 2분기 내에서도 이제 자꾸 뒤로 밀리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경기에 대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조금 투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뭐 시기적으로도 좀 뭐 개인분들은 좀 덜하시겠지만 연말이 되면 사실은 기관 투자들은 평가를 당하거든요. 이제 올해 수익률 몇이었어. 이렇게 평가를 당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네. 이제 최대한 조금 리스크를 줄이면서 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희는 9월 FOMC 지나고 연준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경로가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다시 한번 좀 금리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최근에 뭐 봤을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 특히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할인율 때문에 조금 그 가치를 좀 할인받는 측면들이 있는데 네. 금리가 하락을 하면 주식시장도 저희는 조금 좋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과연 산타랠리가 올 수 있을지 다 같이 좀 공부하면서 이번 FOMC 어떻게 흘러갈지, 전도표는 어떻게 찍힐지 좀 보면서 또 다음에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스타킹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의 밑에 나가고 있죠. 졸탄의 콘서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도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킹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